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앞에 연관돼서 지구과학 1, 그러니까 2027학년도 만점 대비, 자 지구과학 1. 그래서 이제 우리 전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의 파트 2.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대여섯 문제를 했는데요.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파트 2인데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우주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기후변화 요인부터 다양한 거, 지질연대 문제도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그 경험했던 이제 우리 수험생들, 저한테 또 지도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보면 뭐 한 15분, 16분 잘 풀다 보면 우주 풀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연습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우주 부분이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보통 2-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과 그 다음에 광도에 대한 법칙 있잖아요. 그걸 공식하는, 그거를 거꾸로 뒤집고, 또 로그 함수를 씌우고, 지수를 씌우고, 4승을 또 나누기 얼마를 하고,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시간만 충분히 한다면. 근데, 짧은 시간에, 막말로 2분 정도의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풀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풀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부터는 화상 강의, 그러니까 직접 대치동이나 여기 이제 방배동에 오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화상 강의도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6월 모평 대비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문제들, 또 점수 관리가 좀 잘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 있고요. 2026년 기출문제 분석 지구과학 1이고요. 지구과학 1, 2등급, 자 뭐 1등급 뭐 좋죠. 하지만 최소한 2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거 보시면서 이게 스케줄이 쭉 있고 지금 여기 실전하고 있고요. 대치동, 방배동, 반정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상 강의도 있고요. 2개월 단위로 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학, 영어, 국어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사회탐구 최적화 강사님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202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지 지구과학 1의 파트 2, 10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부터입니다. 표는 주계열성 X가 중심별인 어느 외계 행성계에 속한 행성, 기억, 니은, 디귿이 X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 에너지량 S와 각 행성 공정 궤도 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생명 가능지대, 현재 지금 골디락스 존. 자, 생명 가능지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성, 모항성이죠.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물이 기체 상태로 아니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낮과 밤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자기장, 자전축, 기울기, 방사. 아무튼 이런 거 있는데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 별이 점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 거야? 이 별이 점점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별의 에너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다. 그러니까 필드 이펙트 이론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자, 행성을 지구를 S를 1로 놨을 때 지금 단위 시간당 받는 면적 0.73. 지구보다 좀 작네요. 자, 지구 1이에요. 근데 이제 거리를 보니까 공정궤도 반지를 보니까 AU. 자, 1AU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죠. 지구 공정궤도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예요. 자, 거기서 0.7인데 0.73.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데 0.7밖에 못 받네. 쟤는 좀 작나? 그죠? 그리고 자, 우리 공정궤도 반지름 지구 뭐 뻔하죠,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0.75인데 얘는 어떨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빨리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중심별이 가까울수록 단위 시간당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S는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공정궤도 반지름 봐봐요. 니은 우리 1인데 얘는 0.73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니은이 기억보다 더 짧겠죠. 그죠? 짧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0.75인데,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공동계조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는 앞에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주계열성이 머무는 시간은 그랬는데요. 자, X가 태양보다 짧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니은이죠, 니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로부터 단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라는 지구가 같다 그랬죠. 지구처럼 하면는데, 근데 공동 궤조 반지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얘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0.7 AU보다는 앞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X의 광도는 태양보다 앞에 있는 게 작겠죠. 작고, 예, 그리고 질량도 좀 태양보다는 조금 작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태양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보통 질량이 이제 뭐 외울 필요 없지만 뭐 10에 한 33승 뭐 근데 태양이 보통 100억 년을 간다 그래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면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기율성이 머무면서 X가 태양보다 짧다. X가 더 오래 산다. 왜? 태양보다 작아요. 그리고 뭐 광도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X가 길다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니은 공동 궤조 반지름은 니은이 뒤가 작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아까 계산 공동 S를 비교를 해보면은 니은이 기억보다 작고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 그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 X의 광도가 계속 증가해요. 자, 점점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 골디락스 존이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지금? 공정계도만 니은이 제일 앞에 있네. 그럼 니은은 불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불타버린다는 게 뭐야? 골디락스 존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물만 존재하고 액 상태의 물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탈하는 것은 뒤로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탈할 수 있어요.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주 초기. 예, 그래서 우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 꼭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빅뱅 우주로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ABC의 상대적 질량비를 일정한 기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중성자도 포함되는데요. 괜찮아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고 중성자는 그러니까 쿼크가 좀 다른 거죠. 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로 되어 있고 플러스 1의 전하량. 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플러스 제로의 전하량. 이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됐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다시피 A는 거기 인베리언트 안 변하네요. 그럼 뭘까요? 양성자겠죠. 근데 점점 줄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주 초기에 10에 27승 켈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마법의 숲이라고 주장하는 EBS 강사도 있는데요. 마법의 숲 같은 그런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10에 마이너스 35승 초, 10에 마이너스 6승 초 이렇게 가면서 우주가 이제 급가속 팽창하다가 약간 가속 속도가 느려졌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하지만 중성자가 아주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10에 27승, 10에 25승, 10에 23승, 10에 11승 점점 떨어져 갈 때 무거운 중성자로 양성자가 가기가 어렵죠. 왜? 너 양성자, 중성자 그 당시만 해도 서로 반물질 그다음에 쌍생성, 쌍소멸이 되는 과정인데 한 10억 분의 1 정도 차이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씩 질량이 생긴 건데요. 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 그다음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 초기에 됐어요. 언제 가뇨? 10에 마이너스 35승 초. 그런데 10에 마이너스 6승 초 점점 1분 정도 지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기가 어려워지고 양성자의 수는 7, 중성자는 1, 7대 1이 됐다. 물론 교과서에 좀 다릅니다만 7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그냥 나중에 38만 년이 지나서 만들어지고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중성자는 줄어들고 나중에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 3대 1 딱 되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로그 함수 그래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니까 맞죠. 그래서 딱 보시다시피 여기서 A와 질량비가 큰 A가 양성자,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C가 헬륨 원자이고 B는 중성자였다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이 내용을 보고 갑자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성자가 변제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핵변했다는 거. 핵변환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기는 어렵다. 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만 골라라 했죠. B는 중성자다.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하여 원자핵이 생성되었고, 그러니까 A가 양성자, B가 중성자, C가 헬륨 원자핵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우주배경 복사는 T식이 합니다. 우주배경 복사가 T식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죠. 우주배경 복사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했던 38만 년 후,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38만 후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 정도로 냉각됐을 때니까 지금 안 되죠. T시기보다 한참 멀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시기 이후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 사이 개수비는 약 3대 1이다. 자, 개수비하고 질량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많이 틀렸다고요. 막 우는 학생이 있는데 아우 선생님 억울해요. 근데 자, 개수비하고 질량이 달라요. 개수비는 12대 1 맞아요. 근데 헬륨이 개수가 4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대 4의 질량비니까 약 3대 1. 우주 어딜 봐도 지금도 수소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는 3대 1 정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1930년대에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인 가모프라고 발음합니다. 가모프라는 사람이 발표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 취급당했던 그 천재 과학자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자, 14번 문제 이제 그래프 해석 능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래프 해석 능력 없으면 문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말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세차 운동에 의한 자전축 경사 방향. 일정한 시간간 나타나는 것이고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공정. 자, 문제를 끝까지 안 읽으시면 반드시 틀립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공전과 반대의 방향이다. 자, 지구 공전 동쪽으로 돌아요. 세차 운동은 서쪽으로 돌아요. 이것을 판행하고도 안 이거 문제를 안 읽으면 이 문제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 지금 여기 Y 세로축에는 왼쪽이 자전축 경사각. 여기 떠있네, 점선. 자, 자전축 경사각은 우리 뭐예요? 약 21도에서 약 24도 정도로 뭐 주기도 일 필요 없지만 뭐 수십만 년 동안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 변화, 세차 운동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주기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봐. 여기가 현재와 동일. 즉 현재를 알아야 돼. 현재를 모르면 미래도, 과거도 아니죠. 미래를 볼 수가 없죠.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자, 현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전축 경사가 기울어 있는데, 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림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도 자,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여기 지구가 태양을 먼저 그릴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멀리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 가깝죠.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봐봐.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일점에서 다시 한번 자, 근일점에서 봐.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근일점에서 북반구를 보면 근일점에서 뭐예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겠죠. 겨울. 그죠? 겨울. 그러니까 앞에까지 못 오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 가까운데 태양 복사에는 뒤통수까지 못 와요. 그죠? 이렇게 되면 뒤통수가 오니까 여름이 되는데 지금은 북반구가 겨울이다. 그래서 요렇게 돈다.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탁 중심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겨울이 좀 따뜻해요. 그다음에 원일점에서 봐요. 여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은 좀 시원합니다. 남반구는 정반대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뀌면 이제 거꾸로 돼서 연교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이건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지구 근일점에서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은 근일점에서 겨울, 남반구 계절은 여름이다라는 거 되시고, 자, 그럼 여기 경사 보시면 되고, 이게 반대예요. 자, 30도 N. 자, 북위 30도. 자, 북위 30도 자, 보시면 되겠죠. 북위 30도 우리나라 쪽이네요.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자, A 시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지금 자전축 경사 변화. 그러니까, 자, 북위 30도에서 A 시기는 지구가 근일점과 어디? 원일점 사이에 위치할 때 여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B 시기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다시 한번 보자. 30도 북이에요. A 시기에는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에 위치할 때 여름, B 시기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 그렇죠? A 시기가 B 시기,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북위 30도에서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겠죠? 지금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거꾸로 되면 연교차가 커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다음 니은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이에요. 남반구 30도의 나의 길이는 B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다시 보세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이 30도 계절은 뭐예요? 지금 원일점에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죠? B 시기 자전측 경사가 현재와 반배. 그죠? 반배입니다. 반배. 자, 그러니까 B 시기가 지구의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이 30도의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 따라서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이 30도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낮의 길이가 길겠죠. 그렇죠? 길어요. 자전측 경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C 시기에서 근일점에서 남이 30도의 계절은 가을이다. 맞을까요? 자, 세차 운동이 지구의 공전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C 시기. 자, C 시기 보세요. C 시기 보시면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공전하는 과정. 그러니까 30도 남위에서는 당연히 여름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C 시기의 근일점이 30도는 자, 여름철을 가는 계절이니까 뭐예요? 봄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90도로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겠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우주 팽창 속도 변화죠. 자, 그림은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 팽창 속도를 표는 ABC의 시기에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주 팽창 속 처음에는 빠르다가 약간 속도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주가 축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느냐, 약간 감속 팽창하다가 다시 또 빨라지느냐 그런 과정인데 현재 알고 있는 거는 가속 팽창이죠. 처음에는 뭐 인플레이션 우주쯤 처음에는 펑 하고 급가속 팽창하다가 약간 속도가 약간 완화됐다가 다시 또 가속 팽창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A가 제일 빨라요. 그럼 현재 뭐야? A가 제일 빠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암흑 에너지.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암흑 에너지가 적었지만 점점점 갈수록 암흑 에너지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건 최신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주뱅복 상대 운동. 우주뱅복사가 지금 2.7 켈빈이니까 마이너스 한 270도 되는데 높아요. 그죠? 높은 건 지금보다 과거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에너지가 많네요. 더 현재로 왔네요. 그거를 빨리 판단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량 보시면서 이 세 자리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우선 팽창 속도가 A, B, C 순. A가 제일 커요. 그러면 B는 반드시 감속 팽창하는 시기에 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B, C 그리고 현재 A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암흑 에너지 밀도는 평균 밀도보다 커지겠죠. 점점 커지지 숫자가 분수가.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A가 C보다 현재 나중이니까 A가 C보다 당연히 크겠죠. 현재니까요.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A, B, C 중 우주 백석 온도는 C가 가장 낮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가장 나중에 뭐예요? A잖아요. 현재 이거 틀렸죠.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 아니죠. 지금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고 급가속 팽창하는 뭐 인플레이션 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없죠. 자, 우주 문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자, 식현상입니다. 자, 외계 행성 탐사, 뭐 시선 속도, 더플 효과를 이용하는 거, 식현상을 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를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 상대성 원리에서 질량이 크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빛이 휘어지죠.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보는 거, 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식현상을 보는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시게 여기서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성이 있으네. 요거를 잘못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요게 R이잖아요. 그럼 요게 만약에 얘가 별을 가리면 얼마큼 가리겠어요? 별을 이만큼 가리면 요 놈이 R만큼 가리는 게 아니죠. 왜냐면 파이 R 제곱만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려갖고 이렇게 가려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요런 산수를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빨리 읽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에서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원궤도 공정계산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거. 자, 누군가 내 별을 가렸어요. 지구에서 볼 때는. 자, 그리고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는 일정한 속도 델타 t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t2일 때 중심별의 위치를 공정계로 봤는데 꼭 기억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요게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럼 한 바퀴 이렇게 쭉 가릴 동안 얼마 가래요? 2r 가래요. 근데 요게 10도라는 거,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거 반지름이 요만큼도 10도인데 한 바퀴 돌아보면 몇 도 될까요? 이제 그게 키워드죠. 자, 그래서 좀 어려워하지만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가린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심별에 근데 지금 밝기가 얼마야? 1에서 0.9975 얼마 줄었어요? 0.025 줄어 0.0025네요. 이거 사수 나도 틀려요. 자, 요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0.05의 제곱이야. 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0.05야.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 나 몇 배? 자, 요거 반지름이잖아요. R요. 그러니까 몇 배? 0.05분의 1이니까 20배. 자, 요거를 계산 못 하시는 분은 큰 낭패를 당하죠. 이해됐죠? 20배다. 그러니까 요거 밝기를 그대로 순진하게 야, 그 0.0025 줄었구나. 그러면 0.0025분의 1 하면 숫자가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심별의 반경은 행성 반지름의 0.05분의 1, 20배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공통적 10도 기호로 있습니다. 자, 중심별의 시속도 변화는 행성과 공통 질량에 대한 공전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기억 중심별의 시속도는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 어디 볼까요? 중심별의 시속도는 중심별과 행성의 중심이 시선 방향 일직선일 때. 자, 시선 속도 봐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지구고 내가 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 때는 어때요? 속도가 안 변하는 것 같죠? 또 이렇게 돌 때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별이고 여러분이 지구고 요 주먹이 가리는 행성이에요. 자, 이렇게 돌 때는 속도 변화가 없잖아요. 시속도가 없어. 또 이렇게 빨리 되지만 이렇게 돌 때는요. 뒤통수 지금 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도플러 효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별이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행성, 자, 속도가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 중심 사이 시속도 일직선이 할 때는 0이 된다 그랬으니까 T2에서 T4 중심별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니까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0이 되는 위치로 접근하니까 T2일 때가 아무래도 크다. 그렇죠? 당연히죠. 보니까. 그 다음에 니은 T2 이후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지구 시간은 T2 플러스 20T.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막 2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오. 그러니까 봐봐. 지금 행성이 별을 가지기 시작해서 전체 가린 델타 t인데요. 행성이 어떻게 돼요? R만 가리는 게 아니죠. 지름이니까 2R을 가려요. 2R. 그죠? 2R을 가리는데 20배야. 그럼 20배를 가렸으니까 나도 포함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지름. 중심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 중심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 중심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 해서 21이 돼야겠죠.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수적인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행성 반지름이 20배니까 시기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이니까 T2는 T2 더하기 20이 아니고 21 델타 T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는 300. 이거는 뭐 그냥 암산으로 안 풀어도 되고 대충 보면 알겠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중심별의 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행성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 델타 T예요. 21 델타, 그 델타 T 21배. 근데 아까 여기 10도 그랬으니까 한 바퀴 돌면 20도가 되겠죠? 곱해보세요. 360 훨씬 넘겠죠. 그렇죠. 그래서 360보다 크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광도. 이 공식을 자, 뭐 스텝 볼 줄 다 안 해도 돼요. 반지름 T4승. 그래서 이제 우리가 R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가나다 물리량인데 별의 물리량 100%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백색외석이 2개고요. 주기율수 1개래요. 와, 그럼 뭐야 이거? 백색외석 찾아내야겠네. 자, 근데 표면 온도가 4, 2, 1이고, 근데 여러분 백색외석이 차갑다? 아니에요. 백색외석 뜨겁습니다. 하지만 작죠. 뭐 지구만한 것도 있대요. 겉보기 등급 10, 15. 자, 겉보기 등급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등급인데 누가 제일 밝아요? 이게 제일 밝아요?
등급이 1등급하고 등급이 15등급 누가 공부 잘해요? 1등급이 공부 잘하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밝겠죠. 제일 어둡고. 근데 거리 보시면 얘가 가까이 좀 멀리 있어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다음에 표면 온도 4승의 비례. 그러니까 가나다 거리가 모두 가와 동일하다고 일단 인정해요. 그러면 나는 현재보다 이거 봐봐. 표면 온도가 2배니까 2배 4승. 2의 4승 얼마예요? 야, 2의 4승 계산 못하는, 2의 4승을 8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의 4승 16이에요. 그죠? 16배 밝아 보이니까, 겉보기 등분 1로 하면 어떻게 약 12. 그죠? 12로 줄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16 하면 얼마야? 2.5 곱하기 2.5, 6.25. 또 거기다 2.5 곱하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 3등급 차이 납니다. 그리고 12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현재 다는 지금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면 4분의 1 얼마? 2.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1의 제곱배가 되죠, 밝기는. 그래서 2.5배 2배니까 겉보기 등급은 2배 늘어나야. 그러니까 너는 7, 플러스 2하고 너는 마이너스 3. 요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밝기는 나 요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나다니까 별의 반지름 잡아. 보시다시피 밝기는 다가 제일 밝은데, 그죠? 표면 온도는 다가 제일 나죠? 밝기는 제일 밝은데 표면 온도 나죠? 너 무지 큰 놈이구나. 그렇죠? 굉장히 큰 놈이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뭐 여기다 집어도 돼요. 당연히. 네, 다가 가장 크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하면, 반지름은 다가 제일 크죠. 그러면 기억, 가는 주계열성이다. 우선 보세요. 반지름은 나와 보시면 반지름. 자, 그러니까 가는 주계열성일 리가 없겠죠. 그쵸? 당연히. 왜냐면은 표면 온도는 가가 제일 높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선 반지름은 나가 가의 1.5배 크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반지름은 별의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랬죠. 제곱근. 여기 써놓으면 될까요? 자,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네, 루트 L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넘기면 요게 루트 L이 되고 요거 T 이렇게 외우듯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다시 보시면은 제곱근의 반지름, 제곱근의 반비례하니까 표면 온도의 제곱의 반비례. 자, 그러니까 실제 밝기는 나가 가의 2.5분의 1배, 2.5의 제곱분의 1배, 표면 온도는 2분의 1배. 자, 표면 온도는 2분의 1의 4승분의 1. 그리고 2.5의 제곱분의 1 하면 얼마야? 계산하시면 요것이 2.5. 이거 계산 못 하시면 어떻게 큰일 나, 그죠? 요거 얼마야? 1.6. 자, 이 계산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1.6배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1점보다 크다. 그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절대 등급 빼기 다의 절대 등급은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절대 등급 빼기 다의 절대 등급. 다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얼마야? 10, 여기 7, 여기 12,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죠? 그죠? 2분의 크니까 답은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스테판 볼츠학과 관련된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이 광식을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등급 겉보기 따지는 거, 2.5의 제곱이 얼마인지, 2.5의 3승이 어느 정도냐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는 기억해 두시고, 이 계산을 갖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만 다 맞히면 거의 1등급. 왜냐하면 뭐 45점만 맞으면 거의 1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을 집중해서 잘 푸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너무 후딱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1분 이내로 한 5-6 문제를 풀어갖고 시간을 벌어서 뒷문제에 우리가 할애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연습들을 하시겠죠. 자, 아무튼 2027년도 수능 지구과학 만점을 위한 파트 2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밀란코비치 기후변화론, 지질연대, 그 다음에 은하 이런 문제, 생명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2027년도 수능 지구학원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되시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느끼시길 바라면서 OJT 강의 마치겠습니다.